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2019년 오늘 5월 18일 네, 주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회원 한 분이 지금 글을 쓰셨는데 네. 시간 나서 유튜브를 좀 봤던 유튜브를 좀 보셨더니 전부 월요일장 비관적으로 본다. 그래서 우울하시다. 이제 그런 말씀 써주셨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말에 뉴스 보면 뻔해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유튜브나 어디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나 방송이나 다 보면 다 안 좋은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식의 제목이 나올 거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뻔히 알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면 뻔해요. 뉴스 어떤 거 나올지. 그래서 뉴스 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뉴스를 또 보신 분이 계시군요. 그죠? 네. 뉴스 보지 마시고, 이미 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미 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신경을 이제 분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어제 저녁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길게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기법 강의해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낙폭과대 또는 이제 물타기 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어제 대선주도 얘기해 드리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기법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자꾸 다른 쪽의 대안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자꾸 본인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분들도 주말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까지 쉬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좋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 가치가치님도 어서 오시고 여기 자유로운 영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백옥연구님, 머스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주말 특강을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자꾸 이제 기법 강의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금요일 날하고 오늘 기법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일단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과 이제 죽은 종목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목이 조금 이제 길어서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그 다음에 죽은 종목을 구분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급이 이제 죽었다는 거는 추세 상승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수급이 죽었다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급이 정말 죽었잖아요. 그러면 추세 상승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추세 상승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이 죽은 종목을 사시면 수익이 안 나시겠죠. 그리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급이 죽은 종목은요, 단기로도 안 가요. 왜냐하면 수급이 죽었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요. 변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변동성이 있어야 단기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도 변동성이 없으면 단기 매매도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중장기도 안 되고 단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 기업이 아무리 저평가돼 있고 좋아도 수급이 죽었으면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시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래 성장성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뭐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이 개발만 되면 아주 그냥 큰 시세를 낼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업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요 구조조정만 잘 끝내고 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살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A 기업을 살려고 하는데 뭐 성장성이나 뭐 아무튼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업은 옳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이 없으면, 수급이 죽어 있으면 들어가서 수급이 들어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종목 매수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바로 가느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세력이든 뭐 외국인이든 누군가의 그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그 종목은 계속해서 누른다든지 횡보한다든지 좀 떨어진다든지 좀 그런 걸 겪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이제 그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유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수급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면 보유 기간이 짧아집니다. 내가 단기로 들어갔던 중장기로 들어갔던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시면서 주식을 매수하시고 선택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이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과 죽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수급이 죽었으면 추세 상승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없어요. 그러면 중장기로도 수익 나기가 어렵고, 단기로도 수익 내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이제 그 수급이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도 중장기로도 수익 내시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보유 기간도 짧아지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급이 그 죽은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시세가 수급이 이제 죽은 종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은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단순 낙폭과대 또는 이제 뭐 단순 이제 틈에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거하고 이제 수급이 죽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뭐 이제 이건 뭐냐면 단순 낙폭과대, 단순 하락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처럼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싸우죠. 딱 싸우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하락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급이 이제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외국인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순간 외국인이 지금 뭐 6거래일 정도, 7거래일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5거래일 이상 살짝 주식을 조금 팔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툭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일시적인 하락이죠. 이거는 수급이 죽은 게 아니에요. 순간 수급이 약간 이제 그 흔들리니까 주가도 좀 흔들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급이 죽은 거하고 이제 단순 낙폭과대, 단순 하락하고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종목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이 지수가 좀 이렇게 안 좋고 그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개인들이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이제 막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하고 막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막 좀 올라오고 종목도 급등 나오고 막 그러면 방송을 듣는 사람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좋으니까 좀 수익 좀 내보려고 종목 좀 하나 받아보려고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근데 대번 지수가 급락하고 툼에 나오고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이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못 벌어요. 네. 시장 좋으면은 뭐 시장이 막 급등 나오고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종목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대부분 발을 뺀단 말이에요. 네. 약간 선행성이 아니라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큰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네, 종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수익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투매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시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마음을 빨리 다잡으세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공부하면 돼요.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이 이제 몰리는 테마주나 개별주 같은 거 공략해서 수익을 좀 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 돈도 없어요. 다 물렸어요. 저는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끝나요. 뭐 단기 조정 금방 끝나니까 얘기를 더 들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방송 끝날 때 보통 해드리는데, 네. 요즘에 하도 막 지수가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얘기를 꺼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수급, 여기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먼저 수급이 죽은 종목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이트론인데, 요렇게 보세요. 주가가 보시면 2016년도부터 그죠? 네,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이제 일단 뭐 차트만 갖고 얘기하기는 참 뭐 문제가 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뭐 시간상 차트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6년 초에 이제 단기 급등했다가 그 이후로 거의 뭐 중간에 뭐 잠깐 뭐 재료가 있었겠죠. 네, 이런 식의 뭐 급반등 양봉 하나 이 정도만 나왔고요. 요거 외에는 거의 없죠. 거래가 없고 그냥 꾸준하게 일정한 그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락 추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한마디로 죽어 있던 거예요. 수급이 죽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제 10월달에 지수 급락 나올 때 막 전저점 갱신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뭐 3,000원대까지 이제 급락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급이 죽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뭔가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이 종목을 사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순수하게 공부하는 날이니까 뭐 어떤 제가 종목을 조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또 몰래 사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요렇게 이제 수급이 이게 죽어 있는 차트들은요. 죽어 있는 종목들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거래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뭔가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지수가 틈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들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관찰을 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수급이 이제 죽은 종목이었고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 NX 이런 거 보시죠. 네, NX인데요. 이거는 종목이 아까 똑같죠. 그 예전에 2015년도 7월 달에 여기 고점을 찍었는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NX라는 기업은 아마 그 개인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옛날에 대림 비행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갔었는데 그때 하치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대림 비행코 같은 이제 그 건자재주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2015년 여름에 고점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것도 보면 2015년도 7월 달이 고점이었죠. 이 당시에 고점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 건자재주들이 좀 많이 갔었어요. 여기 보시면 막 불을 뿜었죠. 1,000원대에서 그죠? 8,000원대까지 그냥 불을 뿜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약세를 계속 보이는 거 수급이 죽은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을 이제 조금씩 시도를 했지만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하이트론처럼 시세가 이렇게 죽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는 어떠냐면 거리량 보이시죠? 작년 10월달에 지수 투매 나올 때 이제 큰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대량 거리량이 보이시죠? 뭐 이제 무언가를 으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전됐었어요. 880원. 여기는 이제 여기가 8,700원이니까 세상에 10분에 한 4년 동안에 10분의 1 터방에 났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급이 죽었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좀 이따가 수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업들 있죠. 네. 다시 살아나는 기업들 그 주가 차트 있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좀 더 종목을 더 본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NX 요것도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동전자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이 종목인데 잠깐만요. 이 차트를 다른 걸 좀 불러올게요. 이거 좀 보기 불편하네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대동전자라는 종목인데 차트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여기 2015년도 7월 달쯤에 고점을 찍었어요. 거래량도 좀 많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추세가 나왔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였던 거예요. 일정한 폭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수급이 안 죽어있던 거래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설령 이제 이 기업이 뭐 성장성도 좋고 만약에 어떤 이제 어디 뭐 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급이 죽어있는 종목 거래가 아무것도 없죠. 네. 수급이 죽어있는 종목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설령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저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급이 살아있으면 추세가 종목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기다리면은 반드시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수급이 죽어있는 종목은요. 바닥인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거기에서 뭐 설령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들어서 우상향으로 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죽은 종목은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추가 하락 또는 횡보 기간이 더 한참 길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자마자 손실 나는 거요? 그거는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겪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자마자 좀 손실 나는 거 10% 20%씩 뭐 누르는 거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옆으로 이제 그 수익 없이 횡보하게 되면 좀 지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서 전체가 눌려서 그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다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안 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가 문제냐? 수급이 죽어 있는 종목, 기업은 좋지만 수급이 죽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그래요. 기업도 안 좋은데 수급이 죽어 있는 거 샀으면 그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대동전자 같은 게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보이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살짝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뉴스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종목들을 쭉 이렇게 차트만 돌려봐도요. 요거 봐라. 다시 자리를 잡네?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개별주예요. 시가총액 300억짜리. 근데 300억짜리도 좀 바닥 잡고 있네요. 지금 이제 수급이 죽었다가 이제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철도주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산산업이거든요. 제가 부산산업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산산업이 이제 옛날에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3월달에 나중에 여기 2만원대, 20만원대에서 팝니다. 3만원대 사가지고 20만원에 팔았어요. 수익 되게 많이 났는데 뭐 1년 전 거니까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들이 그때 공략을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려고 하냐면 수급이 죽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종목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로 보시면 돼요. 어디냐면 이 종목도 이제 그 수급이 뭐 받쳐주질 않으니까 주가가 2017년도에 하염없이 막 하락을 했어요. 여기가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만 원도 깼으니까 반토막 났던 거예요. 그만큼 하락을 했는데 뭐 차트 보면 막 이제 막 아래로 막 벌어지는 차트가 나오죠. 근데 수급이 이때는 안 좋았던 수급이 죽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는 거. 이게 뭐냐면 수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보죠. 네, 그죠? 들었다 놨다 하죠. 네.
그러다가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으쌰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등 전에 세력들이 이제 털어요. 누굴 털어요? 걔들 나가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철도주들이 뭐 대동스틸이나 대동스틸 아니죠. 그 대IT라든지 푸른기술 뭐 그런 이제 철도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산업은 철도주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자회사에서 철도와 관련된 아주 그 핵심적인 일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점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수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사시면 되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방향을 틀을 때가 있어요. 방향을 튼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수급이 죽으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네. 수급이 죽으면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틉니다. 네. 요럴 때 매집을 딱 하시면 뭐 바닥에서 주가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죠. 요럴 때 사시면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그게 바로 매수 맥점이에요. 그때 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주식 샀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할 때. 뭐 조금 이제 바닥 대비는 조금 비싸겠죠. 그죠? 네. 대신에 시간이 안 걸리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철도주 부산산업이 이제 북한 철도주로 그때 대북주로 급등을 했었는데 안 이상하세요? 3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8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밑으로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졌을까요?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안 떨어졌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 기업 부산산업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거의 이게 거래소 종목인데 거래소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테마주를 급등했는데 안 내려온 이유가 그래서 안 내려온 거예요. 계속 20만 원대 있었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괜찮은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여기 어디 베트남에서 이제 회담하고 나서 대북주니까 음봉 하나 맞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세가 죽어 있죠. 기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세가 죽어 있는 거예요. 대북주를 지금 이제 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북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주식과 관련된 얘기니까. 금요일날 시간에서 대북주들이 상한가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에서 좀 급등을 좀 한 게 대북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북주도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 대북주가 지금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중에 몇 개가 지금 살짝 시간에서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중에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죠. 우리나라 정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뭐 인도적으로 뭐 쌀을 지원해주겠다 식량 지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80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제 뭐 3년 만에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들 들어가는 거 허용해줬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서 잠시 급등을 했어요.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대북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세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 특히 인도적 지원 얘기 나오면 요즘에 비료주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미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료 주는 시기는 거의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모내기를 지금 이제 한창 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이제 한창 하고 있겠구나 모내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비료가 거의 바짝물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땅에다 거의 다 심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비료를 둘 시기도 아니고요 이제. 네. 이제 뭐 비료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북한한테 식량을 지원해주겠다 그거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대북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죠. 금요일날도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뉴스가 막 나옵니다. 미국 쪽에서 뉴스도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북한이 식량 부족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왜요? 쌀보다 중국한테 수입하는 물품을 보니까 쌀보다 견과류 있죠. 견과류는 견과류나 담배 같은 수입량이 더 많대요. 정말로 식량난이면 쌀을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담배, 견과류 수입 금액이 훨씬 크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북한은 이제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식량이 부족하면 쌀이 금값보다 비쌀 텐데 쌀값이 하락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을 대북주 아니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고 하세요. 네, 빌어주는 시기 지났고요. 근데 그건 테마주니까 뭐 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쌀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쪽에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테마주들을 하시더라도 그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벼랑 끝 전술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살라미 전술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쓰는데 쌀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제 테마주 공략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배영용구님.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대북주를 몇 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테마주도 있죠. 그 큰 흐름을 보면서 해야 돼요. 네. 옛날에 그 농업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었거든요.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어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뜻이고, 어그리컬처랑 그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옛날에 테마주가 있었어요. 그때 비료주들이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폭염 때문에 미국에 있는 농산물이 막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기 러시아나 어디 그쪽에 이제 그 밀밭에 불이 크게 나가지고 국제 곡물가가 막 뛸 때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비료주들이나 농업 관련주가 테마주가 돼가지고 막 상한가 여러 개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뭘 보면서 했냐면 국제 밀 가격을 보면서 단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테마주 하실 때도요, 여러분들 그냥 이 우리나라 그 종목 차트만 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그 원자재 동향도 보면서 단타 치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얘기도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올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부산산업이 지금 보시면 시세가 죽어 있잖아요. 수급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대북주 중에서도 이제 살만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별로예요.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하이스틸인데, 자, 일단 여기만 보시죠. 최근 것만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죽어있죠. 거래 아무것도 없죠. 제가 2월 말에 그 3월 초 공개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북주들 원래 폭락하는 게 원래 폭락을 했을 거다. 정상회담이 잘 끝났어도 폭락을 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시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대북주들이 시세가 없어요. 근데 보면 수급이 죽어있잖아요. 앞에서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왜 갔을까요? 대북주였어요, 이거. 네. 근데 수급이 완전히 죽었어요. 돈이 빠져버린 거예요. 대북주가 돈이 빠져버리면 우린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돼. 왜요? 이 돈들이 딴 데 가거든요. 요즘에 지수 떨어지고 막 미중 무역 전쟁 뭐 북한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테마주들이나 종목들은 막 움직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북주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네. 작년에 대북주 때문에 세력들도 진짜 손해 많이 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해 많이 봤어요. 네. 대북주 띄우는 바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런 식으로 2만 원짜리 막 6만 원 만들어 놓고 막 이 종목은 대북주가 아니었어요. 네. 옛날에 이제 뭐 가스관이게 나올 때 뭐 좀 움직인 적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차트만 보고 회사의 뭐 가치만 보고 그죠? 이게 지금 BPS가 지금 6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BPS가 이 기업이 지금 이제 6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볼게요. BPS가 1이나 1.5일 때 이제 적정 주가라고 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1이라고 해볼게요. BPS가 1일 때 적정 주가. 그러니까 BPS는 이제 자산 가치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가치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치는 게 EPS, BPS거든요, 그죠? 네. 주당 뭐 순자산 가치를 얘기할 때 이제 BPS를 얘기하는데 BPS가 보통 1일 때 적정 주가라고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BPS가 얼마인 줄 아세요? 0.3이거든요. 그럼 뭐 0.33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만 4천 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평가네요. 그럼 살까요? 맞긴 맞아요. 그냥 기업 분석을 이제 기본적 분석 토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야죠. 저평가돼 있잖아요. 3분의 1 토막 나 있잖아요, 지금. 적정 주가 대비. BPS 기준으로요. 그런데 수급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수급이 죽었다니까요.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재료가 또 나와가지고 불을 뿜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저평가돼 있고 뭐 테마 재료가 있어도요. 수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로서 재료가 있어요. 근데 테마주로서 재료가 있고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놓은 종목은요. 수급이 살아있어요. 근데 똑같은 테마인데 똑같은 재료가 있어요. 근데 한 종목은 수급이 죽어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세력이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사셔야 되겠어요? 수급이 살아있는 거 사야죠. 그 종목이 테마주로서 갈 거고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 뭐겠어요? 크게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수급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사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어디 그냥 토론만 가서 그냥 글 조금 보고 인터넷에 있는 글 보고 이거 괜찮겠네 그럼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더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스틸도 지금 시세가 죽어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다 거래소 종목들이에요. 퍼스텍 옛날에 이제 지뢰 관련주 급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네.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수급 좋을 때는 열심히 움직였는데 지금 어때요? 수급이 죽어 있잖아요. 퍼스텍은 이거 방산주로 밀어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안 가잖아요. 이거 방산주도 돼요. 전저점 5위를 깨면서 수급이 죽어 있죠.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보면서 여기가 바닥이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바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사는 버릇을 들이시는 것도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상세를 보죠. 이게 다 대북주들이에요. 오늘 어떻게 찾아보니까 거의 대북주주로 갖고 왔는데 보면 어때요? 수급이 죽어 있죠.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뜻 차트만 보고 전저점이 여기니까 그죠? 직전저점이 여기죠? 바닥 아닌가? 예, 바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바닥이 맞아도 옆으로 언제까지 횡보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바닥이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북한 식량부족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말고 이제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제 뭐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약하고, 네.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수급이 진짜 죽어 있었죠, 그죠? 네, 중간에 어떤 재료가 있어서 막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솟구치긴 했었는데 2017년 중반 이후로 2년 가까이 진짜 거의 시세가 죽어 있었어요. 거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들었다 놓은 흔적도 없어요. 네, 틈에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여기 이제 10월 말에 다른 종목들처럼 저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딱 여기 눌림목입니다. 바닥을 잡아주는 눌림목입니다. 네, 요게 나오고 나서 지금 뭐예요? 천천히 6,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8,000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네, 천천히 꾸준하게 올려놓죠. 이게 뭐 하는 거겠어요?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누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프거나 병원 생활을 하면, 그죠? 그 몸이 만약에 이제 그 병이 이제 완치가 돼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차트도 똑같습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주가 하락, 약세, 하락 추세를 겪었으면 나중에 주가가 돌아설 때도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무슨 확 돌아서는 슈퍼맨처럼 돌아서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이런 주가는 이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대성홀딩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급이 다시 보이죠. 앞에 거래 많이 터진 게 있지만 그 뒤에도 보시면 여기랑 요런 데랑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거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많이 나온 거 요거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거래량들을 체크해 보세요. 여기랑 여기
훨씬 이쪽이 많을 거예요. 그죠? 수급이 살아있는 거예요. 수급이 다시 이제 살아난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신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작년에 그 급락이 너무 전체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네. 자, 10월달에 저점을 찍어놓고 거래량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성홀딩스처럼 천천히 끌어올리죠. 10%, 20%, 30% 가까이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살짝 놓고 다시 돈 보이고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돈이 보이죠. 뭐 하겠어요. 네. 오랜 약세, 그러니까 수급이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보면 기업이 지금 유보율 엄청나죠, 그죠? 유보율이 높다는 거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채는 거의 없네요. 여기 기신전기 사장님은 빚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부채가 보통 한 50에서 100%는 보통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러거든요. 근데 5%인 거 보면 정말 예, 빚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BPS도 지금 7,800원이니까 저평가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도 신용도 거의 제로네요. 신용도 아예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0.06이니까 뭐 신용도 거의 없는 깨끗한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신전기. 자, 이 종목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죠. 저희 방에서 이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전략매도사에 나갔는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급이 좀 있었죠, 그죠?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죽었어요. 수급이 죽어 있다가 조금 올라올까 했는데 바로 전 세계 투매 나오니까 급락했었죠. 순간 2,000원짜리 3,000원이었던 주식이 순간 900원이 되는 이제 수모를 겪었는데 갑자기 이낙연 관련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합니다. 세력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 앞에 보시면 뭐 하나 있죠. 네, 요거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눌림목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낙연 관련주예요, 이거. 이낙연 관련주를 이제 급등하려고 딱 해놨는데 세력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왜요? 저기 보니까 국일제지가 구글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기서 야, 우리도 구글이랑 뭐 만들었는데 우리도 보내버리자 그러면서 이낙연 관련주 급등 나오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 버린 거예요. 이 종목이 재밌습니다. 네. 상한가 2개 나왔죠. 이 상한가 2개를 만든 재료가 구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한가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뉴스는 이미 여기서 나왔었어요. 이미 한 달 전에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한 달 뒤에 그 기사를 재탕해서 올린 거예요. 개인들 다 털렸겠죠, 이거 여기에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이 얘기 왜 했냐면 시세가 죽어 있다가 순간 대선 테마주로 딱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남선알루미늄이나 그런 이낙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이낙연 씨랑 관련된 이제 테마를 만들려고 그죠? 남성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걸로 급등시킨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수급이 죽어 있다가 순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대선주로 이제 올리려고. 네. 요건 이미 이제 급등을 한 거니까 재료를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보셨죠? 수급이 이제 죽은 종목들, 아까 이제 뭐 하이트론, 대동전자, 부산산업, 하이스틸, 퍼스텍, 현대, 아까 상사 이런 것들 중 얘기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종목들, 아까 NX, 대성홀딩스, 기신전기, 남성 이런 걸 얘기해드렸는데, 수급이 다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이제 초간단,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남성이죠. 선 하나만 그시면 돼요. 어떻게 그을까요? 여기다 그으면 돼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 급락하기 전에 전저점이 어디예요? 이 자리잖아요. 밑으로 이제 급락하기 전에 저점이 여기죠. 대충 이 정도죠, 그죠? 네.
주가가 급락했다가 수급이 살아나는 종목들은요, 다시 주가가 당연히 반드시 올라오겠죠, 그죠? 네. 수급이 살아나니까 주가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인 상승이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정말 수급이 들어와서 세력들이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면요, 전저점이 여기였었죠? 여기를 순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요렇게 지지합니다. 수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든다고요. 남성이죠? 자, 이거 말고 아까 NX 다시 볼까요? 주말에 쓸데없는 뉴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나 보유 종목 있으면 이런 거나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급락하기 전에 전저점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니까 어때요?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가 요번에 투매 나올 때 딱 여기에서 반등 세게 나오죠. 어제 이거 급등했거든요. 네. 어디에요? 여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뭐예요? 수급이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네. 요거는 차트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또 이 얘기했다고 해서 주식을 사거나 나중에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공부시켜드린 거 너무 순수하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아까 기신전기.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저점이 여기죠.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전저점이었었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투매 나오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3월 말에 투매 나오니까 좀 하락했다가 다시 돈이 보이면서 들었다가 예쁘게 딱 안착을 해놨죠. 이게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전에 죽어 있었어요. 진짜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덩이라고 불러요. 구덩이 파놨죠? 네, 구덩이 파놓고 다시 발로 밟아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 이 선 하나만 긁 줄 아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는지 수급이 들어왔는지 수급이 들어온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예요. 보조지표도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해놓고 보시면 잘하고 있군.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식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과 이제 죽은 종목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종목들, 아까 대성홀딩스, 뭐 NX, 기신전기, 남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보자면, 주식을 언제 사는 게 편하냐,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주식을 정말 싸게 사고 싶으시면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요 자리에서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을 사는 사람 개인들은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전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하면 개인들이 막 살 것 같죠? 절대 안 사요. 통장에 1억, 2억을 꼽아놓고 있어도요 주식 안 산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사요. 네.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저로 얘기했는데 교체 안 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네. 10월 달에 우리 방에도 이제 이럴 때 들어와서 주식을 싸게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용기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죠. 대부분 여기서 종목을 추천해도 안 삽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통장에 돈이 있어도 안 삽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종목 들고 있죠. 현금 바닥나 있고. 네. 아, 현금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현금 있으시면 안 사세요. 거의 그래요. 90% 이상이 그래요. 네. 그럼 언제 사셔야 되겠어요? 설령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요. 오래 못 가져가요. 왜 오래 못 가져가겠어요? 불안하니까요. 얼마나 뉴스에서 안 좋은 기사 엄청나게 쓰거든요. 나중에 언제 사시면 편하냐면, 만약에
중장기로 난 만약에 이런 종목을 살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매수하시고요. 바닥 같다. 이렇게 심하게 투매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이 정도면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바닥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식을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죠? 1차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이런 자리에 이제 바닥을 딱 잡는 걸 보고 2차 매수나 아니면 최종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중장기라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나는 중장기는 그렇고 그냥 적당히 뭐 테마주로서 아니면 그냥 뭐 수급만 보고 들어가서 30% 50%짜리 그냥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말고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딱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걸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확인하고 사는 게 편해요. 초보분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분들은 바닥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하시거든요. 네. 바닥이라고 이제 기대라고 사시겠지만 주가가 더 흔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죽었던 종목들도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사시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회복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가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10시가 다 9시가 다 됐네요. 네. 요거 말고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요거는 월요일에 해드릴게요. 주가가 이제 그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뭐예요? 신고가 내는 주식들 있죠? 그런 거에서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이 좀 이제 길어져서 네, 오늘 요거는 안 하고 내일은 안 하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번 시간을 봐서 시황을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들었다 놨다 할 때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네. 일단 요게 이제 일단 요거 지금 이제 그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과 죽은 종목 구별하는 걸 얘기해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사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고 편안하게 좀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요거를 한번 내일 오늘 밤 내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 쪽에 이제 오늘 밤늦게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제가 다시 또 녹화 방송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주식을 막 사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빨리 수익 내야 되니까 그냥 지금만 여기만 쳐다봐요. 그냥 여기만. 네. 앞에 안 봐요. 여기만 봐요. 여기에 사서 위에만 쳐다보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생하시는 거예요. 앞에 세력들이 뭘 해놨는지 이게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급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갔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수급이 외국인인지 대주주인지 개인인지 기관인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작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에 다 털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수익은 못 내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늘 추가로 더 드리려고 했던 설명이 뭐였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을 때 보시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네. 이게 주가가 들었다 놨다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를 칠 수도 있는데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들었다 놨다 할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되냐면 이게 중장기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예요. 아까 남성 보셨죠? 남성을 보면 이런 차트를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보면 급등전에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 20%짜리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저렴의 기회고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기,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단기간 안에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가급적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류의 차트들을 몇 개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시장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지수가 눌릴 때 이런 개별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작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제 하루 더 이제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이제 주시장이 열리는데 아까 이제 여기 뭐 비로그인 아이디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글을 쓰셔서 제 아이디까지는 잘 호명을 못 하겠는데 뭐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네, 시간이 나서 뉴스랑 유튜브를 좀 봤는데 전부 월요일장 비관적으로 보내요. 우울합니다. 뉴스 보지 말라 했는데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제가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뉴스 나올 이제 거 뻔하다. 무슨 얘기 나올 거 뻔하니까 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거봐요. 보시니까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이제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나 이제 뭐 토론방의 게시판이나 요즘에도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저도 유튜브 쪽에 뭐 올리고 있지만 비관적인 얘기를 아무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보면 돼요. 네. 계좌도 열어보지 마시고요. 종목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나온 투매는 일시적인 투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화웨이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이 하는 걸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죠. 뉴스 10시간 보셔도요.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다니까요. 미국이 딱 바로 공격하는데 중국이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뭔가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할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이. 화웨이 지금 뭐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 있죠.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주 호되게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얼마 못 버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금방 끝날 거예요. 미국이 어정쩡하게 대응을 하면 중국이 기고만장해서 이런 국면이 오래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아주 강하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웨이가 망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그 두 손 둘발 들고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계 조정도 금방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로만 보시면 되고요. 뉴스 저기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는 마세요. 비관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네. 예, 가치가치님 고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진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주말에 편하게 푹 쉬세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